선생님들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6.25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겪으시기도 하고 또 기억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이게 안 좋은 기억을 제가 또 소환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료가 있었구나. 이런 사진들도 있었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제목은 멋지게 지어보려고 고민을 했는데 기억의 경계에서라는 부분으로 이제 6.25가 많이 오래됐죠. 사실 역사에서 그리고 망각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그건데 무기인데 저희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딱 그 경계의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그릴 지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이제 식사도 오늘 우거지고 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보니까 저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스트레칭도 하실 겸 저희 오른손 한번 우리 드실 겸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여기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사실 이런 고민이거든요. 결국에 이 6.25든지 분단이 될 건지 딱 하나입니다. 고민은. 그래서 통일해야 되는 건데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거거든요. 왜 너무 당연한 걸 묻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통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통일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아니에요? 안 해야죠? 안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보이는데 이 두 번째는 안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러면 이제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왜 한 번씩 듣고 가볼까요? 제가 너무 궁금한데 어떠세요? 한번 대표로 한 번씩만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조금 졸리시죠? 피곤하실 때는 말씀하시면 조금 잠이 달아나거든요. 혹시 통일을 왜 해야 할까요?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역사관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제가 무슨 통일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혹시 통일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한테 혹시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통일은 해야 되겠지만 네. 체제가 지금 달라져가지고 거의 70년 넘었잖아요. 네네네. 달라졌는데 꼭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국가로 가서 이 체제로 가도 이게 싸우지만 않으면 이 체제로 가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요. 의견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은 하되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에 우리가 마련되지 않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분단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졸리시면 영상이 최고거든요. 제가 볼만한 영상을 하나 가져왔으니 이거 함께 보고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분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지게부대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은 전투와 그리고 너무 많은 희생자, 너무 많은 기억들이 공존해 있죠. 아마 선생님들도 여러 기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왜 대체 이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치닫았는지 적어도 우리가 45년에 8월 15일부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 1910년대부터 해서 우리가 총 2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죠, 세계적으로. 그 첫 번째가 1917년도에 있는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빚어졌던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1939년도 9월 1일에 이제 폴란드를 독일이 침공하면서부터 태평양 전쟁이, 아니요, 유럽 전쟁이 시작되면서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추축국이었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반도, 이 조선은 어디의 식민지였죠? 저희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5년도 우리가 8월 15일에 광복에 이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혹시 광복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뭐 정말 실제적으로 뭐 이제 정말 신명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의 기록은,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런 사진들도 대부분 대표되고 있습니다. 해방이 보이고요, 뭐 웰컴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왜 영어가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여기에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가 해방이 됐을 때, 자, 38도선으로 이북은 어디가 들어오죠? 해방이 되고 나면 저희는 위쪽에, 그러니까 38도선 이북은 소련이라고 하는 소군정이 수립이 되고요, 아래는 미국이라고 하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얼마나 기다렸어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거를 이제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야사처럼 얘기하는 게, 도둑놈, 일제 도둑놈 가고 나니까 그랑 비슷한 또 미국이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막 해방을 막 축 해방하고 막 우리 만세 막 이런 거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였습니다. 이 미국의 진주를 알리는 미국군의 경성진주 1일 연기 8일로 변경이라고 했어요. 원래 미군이 들어오는 게 9월 7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이었어요. 기상 악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하루가 연기돼서 9월 8일에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뭐 미군 8일 뭐 동경의 진주,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일본까지도 함께 점령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던 게 바로 GHQ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미국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냐? 자, 보면은 이렇게 서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긴 하죠. 왼쪽에 보면은 요 빨갛게 제가 해놨던 거 USR 아미라고 되어 있는 미국 탱크를 타고 지금 미국군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동 뭐 상점이라고 해서 여기가 아마 종로 상가 정도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혹시 이 뒤에 보이는 건물이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실까요? 어떤? 중앙주가 비슷한? 저희 지금 서울에 가는 서울역 역 있죠? 네, 그 바로 경성역입니다. 네, 경성역을 등지고서 그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미군이 진주에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를 다 간단하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귀한 건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요 맨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저페이지 플랜 comes down Korea 1945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 해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미군정이 3년이잖아요. 이 3년 동안의 해방 공간을 딱 요 사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 역사적인 기록에서는요. 물론 생생히 기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의 기억이 더 많겠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경례를 안 하고 있죠. 미국 군인이. 왜? 일장기 앞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이거는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례를 하고 있죠. 성조기가. 요거는 국기에 대한 개항, 경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요 두 가지 사진으로, 이 뒤에는 아까 우리 김인하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 총독부. 네. 요거입니다. 그래서 딱 요 사진으로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전기가 올라가는 딱 요 두 가지 사진으로 이 해방 공간을 역사적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딱 해방 공간을 설명했을 때 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구나.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죠. 한국인들. 우리 기쁨에 환희에 너무 즐거운 광복의 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국가 수립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제일 요 바깥쪽에 있는 거 보면. 자, 그럼 가운데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굴까요? 딱 세 부류요. 한국인과 기쁨에 찬 한국인과, 그리고 참담한 이제 안전하게 귀환을 해야 되는 일본인가,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우리 미국에게 도움이 될 우방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진주를 했던 이 미국인들, 이 미군이 되겠죠. 요 세 부류로 아마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때 상황을 좀 더 보면, 자, 요 사진은 뭘까요? 요게 보면 제일 요쪽에 상단에 보면은 지금
일본 병사들이죠. 배 갑판에서. 그런데 지금 앞에서 철거를 쓰고 있는 이거는 분명히 미군이겠죠. 무슨 모습일까요? 이게 무장해제를 한 후에 얘들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귀환을 하기 전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 얘들이 이제 미군 이런 거 얼마나 애들이 가져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잘 어쨌든 우리가 정한 대로 이게 딱 그 규칙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일본이 남긴 게 적산이라고 하면 적산 고부에도 적산이 좀 있나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이런데 그런 적산들이 결국에는 재산이죠. 앞으로 나라를 하든 무슨 군정을 하든 뭐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나라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들이 일제가 우리가 36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강탈하고 얼마나 많이 재산을 긁어모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의 염원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안전하게, 안전이라고 하는 내 생명, 그리고 내 재산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그랬을 때 미군이 딱 정해요. 땅땅하고, 야, 니네 안 돼. 니네 딱 한 10,000원 정도만 가져갈 수 있어. 일반인들은 딱 20,000원 정도만 가져갈 수 있어. 했을 때 요걸 딱 부산항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럼 요 옆에 사진은 뭐냐면 우리 동포들이에요. 자,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 있던 귀한 동포들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죠. 왜냐면 36년 동안에 일본이 30년대가 되면 이미 전시체제기에 들어가거든요, 일본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가 이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인한 후방 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면 북양해요. 남쪽은 면화 키우고 북쪽은 양 키우고 뭐냐면 군인들 롬 만들든 아니면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징용이라든지 강제 징집 간다든지 여성분들은 더 참담한 이제 위안부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던 게 그 최악의 10년이 아마 그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핍박받고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탈을 당해야 했냐. 그랬을 때 이렇게 피 맺힌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죠. 항복이 했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일본일이라든지 그리고 부역했던 우리로 치면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친일파죠. 이들한테 보복성 이런 폭력 행위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특이하다라고 상황을 보면은 우리 그때 너무 먹고 살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죠. 물론 일제강점기도 그랬겠지만 뭐였냐면 아무리 광복이 돼서 태극기 흔들고 싶죠. 우리 기쁨을. 그런데 태극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장기에다가 혹시 기억을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일장기에다가 이 감청색을 덧지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흔들거나 그 기쁨을 나누는 게 그런 모습이 띄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쪽 전공을 미군정을 하고 있어서 US 밀리터리 가버먼트라고 하는 게 미군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건데 헤드쿼터스라고 하는 게 HQ 약자가 본부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 전라북도, 그러니까 미군정 전라북도 본부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자리에 들어오냐면요. 지금 도청의 지금 자리 말고 구도청, 전주에 구도청 그 완산교차선,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감역 자리 있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상하게 일본인 이름들이 껴있어요. 제가 이 군정 부대를 제가 문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이게 한 5,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부대에 이상하게 이름들이 껴있어요. 일본어 이름이. 그런데 일본어 이름 사이에 한국어 이름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창씨 개명했던 한국인의 이런 관리로 썼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이 부대의 명단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군정 부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땐 휴가도 주고 영화도 보게 해주고 되게 복지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상도 많이 하고 나름의 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방이라고 했을 때 딱 이 정도로만 그래도 저희가 역사적으로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정의를 하자면 이 해방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이 주어진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연합국,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이라고 하는 요 4개 국가를 중심으로, 물론 캐나다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요 나라들로,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로 되는 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로 해서 우리는 사실 연합국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반대편에서 싸웠던. 그래서 이 연합국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우리의 이 지금의 해방의 시작이.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명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사실 1910년에 국권 피탈 이전에도 그리고 뭘로서 나타났나요? 이 정신, 자주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드러냈던 게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나요? 그 이후에는 맞아요. 맞습니다. 3.1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의병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디 안 가고 끊임없이 연속해서 왔거든요. 선생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1919년에 그 장터에 시작됐던 게 그 3.1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족적 민족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한 사람의 힘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힘은 너무 미약해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해서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일어났던 게 3.1운동이었고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그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저희 그걸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럼 우리 무장투쟁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끊임없이 45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록 연합국에 의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우리 자주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줄지언정 우리는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 독립에 의한 그러한 기록의 경험으로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승리와 뭐 지속적인 항일 독립운동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위에는 소련이 밑에는 미국이 참 안타까운 지도기도 하죠. 우리 한반도에 그러지면 안 되는 지도긴 한데 자 그런데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쏙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서 어쨌든 국가가 이제 미군정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면 광복과 이 국가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예전에 무슨 말이 뭐였을까요? 무서운 말이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말 빨간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빨간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빨간 거 멋지게 입으셨는데 빨간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빨갱이. 그 빨갱이가 빨치산이라고 파르티산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는 거기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이 빨치산이라고 어원이라고 하는 게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창립되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가 왜냐면 1910년대, 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러고 나서 얘네가 전국적으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잘 만들어봐야지 공산주의를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운동은 하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요. 독립운동은 할 거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나는 공산주의여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사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좌우가 부딪히게 되는 형상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부라고 칭하고 있는 제가 또 정치인은 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좌익 계열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도 우파도 아니고 사실은 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좌우 대립이 이제 개인의 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군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더 심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어떻게든 한반도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통일해가지고 한반도를 유지해서 국가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유엔에서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 김일성 필두로 해서 안 해. 우린 절대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유엔에서 뭐라고 하느냐 딱 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서 일단 단독 정부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정읍에서 했던 정읍 발언이 있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거기가 사실은 발단이 뭐 이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까지 세상에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남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적어도 우리나라에 앞으로 나라가 성립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지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어쨌든 이 우리만의 단독정부 되는 거 말도 안 돼.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까지 결합이 돼서 이게 항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월 3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4.3 사건까지는 다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안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럼 이 사진은 뭐냐? 이 4.3 사건에 여수에 있던 부대, 한 부대 병력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니네 딱 가가지고 진압해. 왜냐면 4.3 사건 때 이렇게 하죠. 전국에서 우리 어쨌든 남한만으로서는 우리 어쨌든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5월 10일에 딱 2개구가 제외되죠. 바로 제주도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하나요? 정말 그 토끼몰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다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됐거든요. 지금 수치는 좀 정확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이 희생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딱 니네도 가. 여수에 있는 주둔에 있던 이 부대 병력은 니네 가서 근데 진압을 거부하죠. 아니 내가 동포한테 어떻게 이러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진압 거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여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이 부역 혐의자를 찾는 거예요. 여수 사건의 가담의 부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죽음의 운동장이라고 했을 때 요 오른쪽은 살고 왼쪽은 죽는 요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끔찍한 상황이죠. 자, 그럼 오른쪽은 뭐냐? 자, 진압군이 아니 누가 무슨 안여자가 무슨 빨치마녀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써 있냐면요. 여성 공산주의자 포로라고 사진에 실제로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수 사건으로 희생된 이 가족의 시신을니까요. 날씨도 그런데 좀 좋은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시대가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어떻게든지 이거를 반공을 척결을 하고 최대한 우리한테 우호적인 국가를 성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도 딱 50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은 북한대로 정권이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권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반공주의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이 이때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에치슨이라고 이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뜻해서 에치슨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동북아시아로 보면은 저희 한반도 있고 일본이 있죠. 여기부터 해서 일본과 요쪽 아래로 해서 에치슨 라인. 그러니까 니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에치슨 라인을 건드리면 우리도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에치슨 라인?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남한은. 그래서 김일성이 살짝 생각을 합니다. 이것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론 그 전에도 엄청 그 남침하려고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소련을 한 3번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계속 움직임이 있었지만 해외적으로 우리가 국외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이 에치슨 라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항복을 했던 게 남한에 포함이 안 돼 있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든 우리가 쳐들어가더라도 미국이 움직이진 않겠구나. 얘들의 또 한 번 착각이죠. 왜냐면 그 옛날 일본이 1941년도 12월 7일 한국 날짜로 12월 8일이죠. 진주만에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은 안 움직일 거야 했던 게 잠자는 거인을 건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참지 않죠.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하죠. 새벽에.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는 함락이 됐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국군이. 왜 그랬냐면 미군이 들어오고 참전을 하고 그리고 유엔군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조금 승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전쟁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렇죠. 너무 참담한. 자, 요거는 그때 이제 태백산맥은 너무 유명한 거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은 혹시 모르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6.25보다 조금 넘긴 한데 이게 지금 마지막 빨치산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전순옥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냥 소감을 들어보면 이분도 그래요. 나는 사실상 내가 빨갱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편 만나러 들어갔고 그렇게 나는 국가에서 말하는 사상 이런 거 모르겠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대개의 일반 그냥 평범하신 분들의 소시민들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빨갱이니 말도 안 되는 사상에 씌어서 말도 안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9월 15일에 누굴까요? 이 메가더. 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하면서 자 우리가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군이
올라가게 되죠. 수복을 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함락을 합니다. 글쎄요, 평양을 함락을 해서 그대로 이제 38선이 굳어졌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실현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왜냐? 10월 25일 날 뭐가 들어오나요? 맞습니다.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요거는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게 지금 7사단인데 그 사진입니다. 지금 요거를 넘고 있는 뭐 이런 사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때의 모습이고요. 아직 중공부 사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보도했어요. 더선이라고 하는 데서도 저기 제일 첫 번째 큰 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븐스 디비전 랜드스 앳 인천이라고 하는 게 인천에 상륙한 7사단.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담당했던 게 7사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진까지 너무 뻔하게 많이 쓰이죠, 지금.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국군에 이제 유엔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요거까지 하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38선, 이 분단선까지 굳혀지기까지가 요 7월 27일까지 이제 협정, 정전 협정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북한 측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남과 북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우리 남쪽에 서명을 하던 대표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죠.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없잖아요.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우리 해방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분명히 우리 임시정부 있었죠. 그런데 미군정 인정 안 하죠. 네. 그러면 니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 어떻게 들어오나요? 일반입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세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냥 일반인 자격으로 들어오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좀 크죠. 왜냐하면 그게 조금만 인정은 됐더라도 사실은 이 좌우 대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 4.3이라든지 여순 사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전투를 하시는 분들의 피해 부분들도 많이 따져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비전투, 예컨대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제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랬으면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희생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우리의 자주성이 조금 있었더라면.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 지금 모습입니다. 휴전협정. 그리고 이거는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유엔군 총사령관. 그죠? 뭐든 항상 보면 우리의 역사에서는 다 미국인이 사인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실에 근거한 얘기도 있지만 밤손님 따르고 낮손님 따르고.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반 소시민이에요. 일반인이요. 그랬을 때 낮에 와서 국군이 와서 협조하라고 해야죠. 밤에 와서 갑자기 또 전세 바뀌어가지고 공산당 와가지고 얘네 북한군이 와서 협조하라고 해야죠. 어떡해요? 총과 들고 하는데. 그런데 부역했다고 해서 어떡하나요? 이게 바뀔 때마다 그냥 내리 그냥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요 아래 사진은 뭐 이런 학살의 이런 부분이고, 뭐 가족들이 뭐 슬픔에 잠겨 있는 거고, 요 아래 요쪽은 대표적인 전주형무소 사건이 있거든요. 전주형무소 사건이 있는데, 왜냐면 전주형무소에 이제 수감자들이 24일부터 25일 동안에 이제 제가 아까 49년대 국민보도연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이 공산주의 어쨌든 좌익사상의 이 사람들을 관리하겠다 국가가 해서 만들었던 조직인데, 이 관리단체였는데, 이들이 어쨌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약이든 뭐든 이런 거를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빨갱이 없애야 되잖아요. 빨리 전향을 시키든, 이게 목표였었죠. 자, 그런데 이 전주형무소,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함락이 됐다고 했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남침이죠.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이 국군이 뭐를 하냐면, 얘들이 자칫하면은 동조하기 쉽거든요. 힘을. 그래서 아니 나 안 하겠다고, 빨갱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 공산주의 안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급이 또 달라요. A급, B급, C급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을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후퇴하기 전에 이제 학살. 그래서 국군에 의한 만행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이제 황방산이라든지 요 전주형무소 요때로 해서 발굴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이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가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주형무소 사건 희생지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유엔 매장의 추정지지 일부예요. 일부지 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우리 한국전쟁 때도 얼마나 많은 국군뿐만일까요? 북한군. 거기에 참전했던 그 젊은 그 목숨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습니까, 사냐에. 그런데 지금 유해 발굴이 되나요? 안 돼 있어요. 여전히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고, 글쎄요, 제 생에도 저도 못 볼 것 같아요. 저 생에도. 이게 누구 하나 연구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어도 망각만은 하지 말자. 이게 그냥 현실적인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전주용무소 사건 발생 장소의 이 북문 연화공장과 인근의 화장터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효자 장례 추모공원, 그때 발굴했을 그 당시 그때의 모습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저도 실제로 가봤거든요. 저도 그때 학생들이 이때 이제 발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발굴을 하겠다 하면은 박물관 같은 데를 가서 이제 경험을 쌓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박물관에서 주가 돼서, 이제 전주대가 주가 돼서 이 발굴 부분을 했는데, 가보면은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죽는 것도 자유롭게 못 죽다라는 게 일렬로 한 방향으로 묶어요. 한 방향으로. 이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적재해서 이제 학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묶여서 죽은 이제 형태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이 아까 그 푯말. 이제 아니요. 그 푯말은 네, 아니요. 이거는 지금 효자 장례 추모공원에 있던 그 황관산 그거고, 거기 푯말에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한 6군데 정도가 있어요. 소래계제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제 학살지가 나눠서 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발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래 오셨죠? 마지막인데, 자, 사실 이 문제죠. 이산가족을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였었죠.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해방이 되면요, 선생님, 역사에서는 뭘로써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냐면, 뭘로 하냐면, 야, 우리도 일제 36년간의 우리 빼앗긴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자꾸 국가에서 막 응원을 해줘요. 아니야, 우리 되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이야. 그래서 1960년대 박정희가 이때 강감찬, 이순신 막 이런 위인전들이 엄청 만들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야, 우리 이런 대단한 민족이야.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전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민족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를 생각해봐야죠.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역사를 과연 우리가 있었던 사실을 그냥 그래도 우리 민족성, 우리 대단하지,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갈 수 있을까?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저도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결국엔 통일에 대한 이 값을 짊어진 세대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전 세대에는 선생님들 세대만 해도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굳이 말이 왜 필요해.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이제 무슨 세대가 됐냐면, 얘들은요, 이제 설득을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든 이 경제적 지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사실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비용만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할 때 돈 얼마나 들잖아. 야, 몇십조 들어.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몇십조 들잖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간과하고 있는 게. 통일보다도 우리는 이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은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은 이제 아마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통일이 왜 필요하냐면, 통일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얼굴도 안 본 니네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원 풀어주는 게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 출산율 저조하죠. 자, 그런데 이 북한 출산율 안정적이죠. 어쨌든. 그리고 뭐가 있나요? 어쨌든 북한에선 조금 더 가용할 수 있는 매장, 네, 광물이 많이 있죠. 물론 이거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보고 있거든요. 자,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북한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유럽 가능하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해로로서 그 비용을 대는데요, 세금을. 우리 선박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빚진 세대로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살고 있고, 물론 선생님들도 그 이전의 세대들로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제 밑에 올 세대들한테는 결국에는 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되고, 그 몫은 이제 저희 몫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의 몫인 것 같습니다.